2월에 김양이 2월에 지금 얼마 만에 1월에 즉위했잖아. 1월에 즉위했는데 2월에 또 지금 반란분자 새끼들이 나오네. 씨. 2월에 김양이 병사를 모집해 청해진으로 들어가 우징을 만났다. 김양은 아까 김균정을 도왔던 그 아저씨죠. 김조원 후손이고. 자, 청해진 여기 완도의 반란분자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명의 왕이 찬탈 소식을 듣고 청해진 대사 궁복, 그러니까 궁복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궁복에게 말하기를 김명은 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즉위했으며 이홍도 임금과 아빠를 죽였으니, 임금은 희강왕이고 아빠는 김균정을 의미하겠죠. 한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는 원수입니다. 원컨대 장군의 병세에 기대어 왕과 아빠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 궁복이 말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비록 용렬하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드디어 병사 5,000명을 내어 친구 정년에게 주고 말하기를 네가 아니면 화란을 평정할 수가 없다. 라고 했다. 정년은 옛날에 이제 장보고가 중국으로 갈 때 같이 갔던 친구입니다. 장보고 지금 나왔잖아요. 장보고가 처음 나왔을 때는 흥덕왕 때, 아까 제가 기록 읽었습니다. 아까 못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은 아까 이제 김씨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울 때 김균정하고 김재룡하고 싸울 때 김균정이 죽고 오죠. 김균정의 아들내미인 그 김우징은 남아 있다가 이제 여기 어디에요? 몇 달 만에 이제 탈출해서 청해로 오고, 김양은 따로 이제 주변 지역을 전전하다가 군대를 모아서 이때 이제 민해왕이 왕에 오르니까 청해로 다시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청해진에서 반란군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김양은 독자 병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우징은 독자 병력이 없고, 그래서 이제 청해진에 있는 장보고 군대를 빌려가지고 신라에다가 반란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 12월에 김양이 평동 장군이 되어 염장, 장변, 정년, 낙금, 장건영, 이순행과 함께 군대를 통솔하여 무주, 철야현이 이르렀다. 무주라는 것은 무진주를 의미할 겁니다. 지금의 전남 지역입니다. 철야현은 어디냐 하면은 철야현 지금의 나주랍니다. 나주랍니다. 자, 왕은 대감 김민주에게 군사를 내어 맞서 싸우겠는데 낙금과 이순행이 기병 3,000명으로 돌격하게 해서 거의 다 섬멸했다. 리볼팅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신라 조정에서도 발빠르게 군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철야현에서 와서 싸웠으면은 경주지까지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되게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근데 장보고가 이겼네. 자, 2년입니다. 2년 839년 봄 윤정월에 김양의 병사가 밤낮으로 행군해 19일에 달벌의 언덕이 이르렀다. 달벌이라는 건 지금의 대구입니다. 대구. 여기서 좁빠지게 행군해서 대구까지 왔습니다. 경주까지 얼마 남았죠. 왕이, 민해왕이죠. 병사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이찬, 대흔, 대하찬, 율린, 억훈 등에게 명해서 병사를 이끌고 막도록 했다. 또다시 일전을 벌여 김양이 크게 이기니 왕의 군사 중 죽은 자가 반이 넘었다. 이때 이건 김양이 병사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자, 이때 왕은 서쪽 교회에 김양이 크게 이기니 왕의 군사 중 죽은 자가 반이 넘었다. 이때 왕은 서쪽 교회의 큰 나무 아래 있었는데 측근 신하들이 모두 흩어지자 홀로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월유택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하지만 병사들이 찾아내 죽였다. 신하들이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고 시호를 민애라고 했다. 민해왕입니다. 민해왕. 민해왕이 즉위한 게 838년 1월입니다. 시해된 거는 839년 1월이죠. 그러니까 민해왕은 딱 1년 동안밖에 재위하지 못한 겁니다. 만 1년. 기사 자체도 대부분 다 신무왕의 쿠데타가 관한 거죠. 예, 맞아요. 그 염장이 나중에 나오는 송일국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염장은 원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원래 장보고의 부하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친척들끼리 삼촌, 사촌, 육촌, 오촌들끼리 막 왕위 가지고 치고받고 하던 걸 일단 신무왕이 일단락하고 왕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런데 신무왕의 왕이 그걸 보면 신무왕의 왕위 등급 과정을 보면 김원창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김원창도 여기서 반란 일으켰고 신무왕도 반란 일으켰는데 김원창의 난은 아주 신속하게 다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김원창은 원성관계도 아니었죠. 그죠? 김우징은 원성관계였습니다. 근데 반란이 상당히 벽짓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빨리빨리 행군해가지고 이제 어디입니까? 바로 신라 조정을 뒤엎는 데 성공해버렸죠. 차이가 뭘까? 원성관계이거나 원성관계가 아니거나 그게 차이가 컸을까? 아니면 뭔가 준비성이 부족했나? 이때까지는 그리고 또 이제 김우징 신무왕이 이제 왕이 오른 과정을 보면은 김원창은 중앙정부군한테 잡혔어요. 그죠? 근데 장보고가 개입해가지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외부 군대가 중앙정부의 통솔을 받지 않는 제대로 받지 않는 외부 군대가 들어가지고 신라 조정을 깨부숴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신무왕이 되게 안 좋은 선리를 남겨버린 거죠. 김원창은 반란 일으켜도 어쨌든 자기 병력이거든요. 같은 김씨고. 근데 김우징은 김씨가 아니라 다른 성씨에 기대가지고 왕위를 얻은 거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좀 될 거예요. 신무왕 다음 왕 때 이것 때문에 뭐 장보고가 난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